네,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거죠. 과잉 행동인데요. 과잉 행동은 그럼 어떤 걸까요?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면 좋을까요? 우선 듣자마자 힘들 것 같은 네, 예상이 그냥 되죠. 기분이 딱 옵니다. 과잉 행동이란 건 정말 행동이 과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돼. 까지도 잘하고 해도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하고 조용히 해라고 해도 말하고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몸을 가만히 있는 게 안 돼서 손과 발이 계속 움직여요.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 발을 꼼지락거린다든지 손을 계속 움직인다든지 몸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말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게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이 몸과 활동이 잘 제어되지 않는 장애라는 거죠. 그럼 선생님들이 볼 때는 산만한 아이, 그렇죠. 네,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아이, 네. 이렇게 보이실 수 있고, 그렇죠. 지도할 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. 많이 힘들죠. 왜냐하면 다수 속에선 좀 애가 진정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안 되고요. 과잉 행동이 또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그냥 툭툭 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뭐 너무 과잉돼서 말해서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그렇죠. 거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드러나죠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 지도할 때 어떤 것들이 먼저 필요하냐면요. 몸을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을 좀 나눠볼게요. 신체 활동성 자체가 높은 이 과잉행동 우세형 아이는 몸을 계속 움직이지 않는, 가만히 있어야 되거나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많이 답답합니다.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몸도 정지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. 그래서 몸을 좀 가만히 있어야 되면 말이라도 좀 걸어주시고 또는 말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몸을 움직이게 해줘야 물 한 되나요? 잔 떠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씩 좀 주는 거죠. 숨구멍을 투여주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둘 다 막아놓으면 얘네들이 어디선가 터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두 번째는 신체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은 이 과잉 행동을 가지고 있을 때 체온이 올라가면 몸을 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서요. 운동을 하고 왔을 때나 또는 아이가 막 놀다가 이제 멈췄을 때 바로 멈추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아주 차디찬 물을 좀 한 모금, 두 모금 또는 반 컵 정도 먹게 하셔서 이렇게 어떤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이 더 진정되지 않을 때 찬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겨울철에 옷 너무 껴입으면 이게 민감해서 더 답답해지고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지겠죠. 옷도 좀 가볍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좁은 엘리베이터, 뭐 좁은 차 안 또는 좁은 교실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답답함과 예민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창문이 있는 쪽으로 아이를 좀 앉혀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시원한 쪽으로 앉혀주신다든지 이런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. 네.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준다던가 몸을 못 움직이면 말을 하게 해주거나 뭐 말하지 말아야 된다면 나가서 물이라도 떠오게 한다든가 뭐 이러면 우리는 더 부산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억압시켜 놓으면 더 과잉 행동은 세지니까요.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 행동을 없앨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주의와 과잉 행동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좀 보이죠. 핵심은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. 네.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통제하고 억눌러서 이 친구들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하고 숨구멍을 트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기능을 점점 더 발휘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